안녕하세요. 새해의 설렘이 일상에 익숙함으로 바뀌어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오늘 행복한 학교 이야기는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나침반 삼아 우리의 계획과 실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첫 곡은요. 정말 한참 동안 빠져들었습니다. 베이스 기타의 여신이라고 하던데요. 모 경연대회에서 장혜리가 불렀습니다. DJ에게.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연주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너무나도 멋진 그 모습에 나도 베이스 기타를 배워볼까? 그랬더니 아내가 환상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라이브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매년 1월 1일에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한 해 계획을 편지지에 써서 보관했다가 12월 31일에 함께 열어보는 거죠. 지난 연말에 열어본 저의 2025년 성적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좀 민망했습니다. 7개의 계획 중 지킨 게 거의 없더라고요. 온배움터 도서관 정리는 손도 못 댔고요. 생명살림 교육 책 쓰기도 시작조차 못했거든요. 하지만 다행이라면 텃밭 가꾸기 하나는 지켰으니 이건 SDGs 15번 육상 생태계 보호와 연결되는 아주 소중한 실천이었습니다. 실패한 계획보다 단 하나라도 지구와 공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적표는 어떠신가요? 음악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곡 보내드립니다. 가일스 밴드의 컴백,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화는요, 청년 체게바라의 이야기입니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서 청년 체게바라는 남미를 횡단하며 참혹한 빈곤과 불평등을 목격합니다. 그가 느낀 분노와 연민은 SDGs 1번인 빈곤 퇴치, 그리고 10번인 불평등 완화의 핵심 정신과 맞닿아 있죠. 우리의 새해 계획이 나만의 안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지점으로 확장된다면 그건 이미 위대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야주의 돈고, 비트펠라 하우스의 프리키 먼데이 듣고 왔는데요. 이 비트펠라 하우스는 세계적인 비트박스 아카펠라 그룹이에요. 제주 공연 실황인데요. 악기 없이 오직 사람의 목소리와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으로 이런 음악을 만들어내더군요. 이 그룹 멤버로는 히스, 윙, 옐라의 허클,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이들의 연주를 보면 볼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트펠라 하우스는 인간의 목소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최고의 악기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청소년들인 여러분에게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의 형태를 보여주는 팀으로 평가받습니다. 정형화된 악기가 없어도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신만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듣고 오신 두 곡은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OST입니다. 치피치피. 남미의 활기찬 분위기와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곡이고요. 알 오트로 라도 델 리오, 강 저편에서라는 뜻인데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한 곡으로 영화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가장 잘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백미죠. 체 게바라가 강을 건너 환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용기죠. 이 환자들이 나환자였거든요. 2026년 여러분이 건너고 싶은 강은 무엇일까요? 편견의 강, 두려움의 강. 그 저편에는 분명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강 저편으로 헤엄쳐 건너가듯 저도 올해는 도서관 정리와 책 쓰기라는 강을 다시 한번 마주해 보려 합니다. 작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더 튼튼한 텃밭을 만들기 위한 걸음이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2026년의 지도 위에 지워진 길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진하게 선을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악 두 곡 듣고 수원 외고 학생들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우수아이야 아라 키아카 영화 OST고요. 존 레전드의 Ordinary People 듣고 왔습니다. 수원 외고 동아리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수원 공동체 라디오를 찾아왔습니다. 교내 라디오 동아리가 3기가 구성됐다고 하니 참 대단하네요. 이 소식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원 기자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성현지 간사님이 지속협 소식도 들려드립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이어지는 지금 방과후 학교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수원외고고등학교 윤하경,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경영 전략 중 하나인 글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글로벌 시장 진출, 현지 맞춤 마케팅 같은 단어 정말 많이 보이죠? 기업뿐만이 아니라 K 콘텐츠나 패션 브랜드, 심지어 음식 프랜차이즈까지 해외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세계로 나아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화를 넘어 지역과의 공존을 말해주고 있는 키워드를 다루려고 해요. 먼저 글로컬라이제이션이란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세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되 지역의 문화와 특성에 맞춰 현지화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브랜드라도 나라에 따라 메뉴가 다르거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를 때가 있죠. 그게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맞아요. 예전에는 세계 시장에 똑같은 제품을 내놓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의 취향이 훨씬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각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맞는 브랜드로 느껴지게 만드는 게 중요해졌죠. 글로컬라이제이션은 바로 그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왜 중요할까요? 요즘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보다 문화적 공감이 브랜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예요.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반영된 브랜드를 더 신뢰하고 그런 브랜드는 장기적으로 더 강한 시장 기반을 갖게 되죠. 즉, 글로컬라이제이션은 경제적 성공과 문화적 존중을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이에요. 게다가 세계적인 기업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기존의 글로벌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지 시장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세계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볼까요?
저는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를 가져왔어요. 코카콜라는 정말 전형적인 글로벌 브랜드지만 동시에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교과서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몇 년 전 진행된 Share a Coke 캠페인이 대표적이에요. Share a Coke 캠페인은 2011년 호주에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이 캠페인에서는 병 라벨에 Coke 대신 사람들의 이름이나 애칭을 새겨서 소비자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병을 찾아 사도록 했죠.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건 이 이름들이 나라별 언어와 문화에 맞게 전부 다르게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족과 함께, 친구랑 나눠요 같은 문구가 있었고 2014년 당시 최고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의 멤버 유재석, 정준하, 노홍철 등을 내세운 캠페인을 진행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캠페인이 중국에서는 조금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중국판 쉐어콕 이름하여 콰일러 니청핑 유쾌한 별명 콜라병 캠페인이에요. 중국은 코카콜라가 이미 음료 시장에서 독보적인 브랜드지만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능동적인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중국 지사는 기존의 캠페인을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 중국 문화와 SNS 문화를 반영한 버전으로 재구성했죠. 원래 쉐어코크는 사람의 실제 이름을 병에 새기지만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기에 이름을 전부 반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SNS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별명 300개를 추출해서 병에 새긴 거예요. 동쉐, 동창, 꼬에미, 절친, 시용띠, 형제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이에요. 이처럼 코카콜라는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맞춰 감정의 언어를 현지화했어요. 결국 이 캠페인은 단순한 음료 홍보가 아니라 개인과 문화를 존중하는 브랜드로서 코카콜라의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죠. 또 다른 사례로는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성공 기업이에요. 처음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단순히 미국식 커피 문화를 들여온 게 아니라 중국의 전통 차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자스민 티라떼, 홍차 프라푸치노 같은 중국식 음료를 내놓고 매장 인테리어에도 중국풍 디자인을 적용했죠. 결국 스타벅스는 외국 브랜드가 아니라 중국 문화와 어울리는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되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계획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네요. 케이트 글래딘의 아침에 나 혼자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계획은 너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주는 지도야 라고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계획을 못 지켰다고 자책하고 있나요? 저자는 또 이렇게 위로합니다. 어제 계획을 못 지켰다고 해서 오늘까지 망칠 필요는 없어.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저도 작년에 책은 못 썼지만 텃밭에서 얻은 에너지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날씨나 타인의 시선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몇 시에 일어날지, 오늘 텃밭에 물을 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도서관 정리라는 큰 산 대신 책 한 권 제자리에 두기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다른 때보다 음악을 더 많이 들려드리네요. 두 곡 더 듣습니다. 부에노스 비스타 소셜 클럽의 찬찬. 그리고 이 곡도 참 기존의 편견을 깨는 노래죠. 이찬혁의 멸종 위기 사랑. 영화에서 청년체 개발하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횡단하며 깨닫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업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열망을 가진 두 인생이 나란히 달린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요. 또 길 위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한다.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구의 미래도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6년 계획표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지구를 위한 빈칸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은 피트 앤 더 텐트럼스 핸드클랩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였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